소설 이방인은 알베르 카뮈의 대표작으로 메르소라는 한 남자의 삶과 죽음을 통해 부조리한 인간의 조건을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소설은 메르소가 어머니의 사망 전보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니, 어쩌면 어제. 라는 첫 문장은 메르소의 무덤덤하고 객관적인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알제 근교 마렝고의 양로원에 있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미 소원해진 지 오래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그의 반응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사건에 대한 보고에 가깝습니다. 그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양로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느끼는 졸음과 불편함, 그리고 도착 후 양로원장의 사무실에서 나누는 형식적인 대화 등을 담담하게 묘사합니다.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도 메르소는 슬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밤샘을 하면서도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어머니의 친구들과 카드놀이를 하는 등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입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그의 인간성을 의심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장례식 다음 날, 메르소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해변으로 나가 옛 직장 동료였던 마리 카르도나와 우연히 재회합니다. 그들은 함께 수영을 하고 영화를 보며 육체적인 쾌락을 즐깁니다.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애도의 기간 직후에 보이는 메르소의 이러한 행동은 사회의 도덕적 기준과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그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현재의 감각적인 만족에 충실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메르소의 아파트에는 여러 이웃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인 레몽 생테스는 주변 여성들을 괴롭히는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입니다. 레몽은 자신이 학대했던 옛 애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메르소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메르소는 특별한 이유나 감정적인 동요 없이 레몽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는 그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는 레몽과 그의 옛 애인의 오빠인 아랍인들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주말, 메르소는 레몽, 마리와 함께 레몽의 친구인 마송의 해변 별장으로 놀러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앞서 레몽과 충돌했던 아랍인 2명과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충돌 없이 지나가는 듯 했지만 오후 들어 상황은 급변합니다. 레몽이 샘통에서 물을 길어오던 중 아랍인들에게 공격을 당해 칼에 찔립니다. 격렬한 싸움 끝에 아랍인들은 잠시 후퇴합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은 후 메르소는 혼자 해변을 산책합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과 끈적이는 더위 속에서 그는 아까 싸움이 벌어졌던 장소 근처에서 다시 아랍인과 마주칩니다. 아랍인은 칼을 든 채 메르소를 위협합니다. 이때 메르소는 강력한 햇빛 때문에 극도의 불쾌감과 압박감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자신이 들고 있던 권총에 방아쇠를 당겨 아랍인을 쏴 죽입니다. 그는 쓰러진 아랍인에게 마치 모든 것을 끝내려는 듯 연이어 4발의 총알을 더 발사합니다. 이 살인 장면은 메르소의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여실히 보여주며 그 동기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조리한 상황을 더욱 강조합니다. 메르소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후회하는 모습 대신 감옥 생활의 물리적 불편함, 즉 뜨거운 날씨, 좁은 방, 자유의 박탈 등의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는 과거의 행복했던 순간들, 마리와의 관계, 햇빛 아래서의 즐거움 등을 회상하며 그리워하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반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수사 과정과 재판 준비 과정에서 메르소의 변호사는 그의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감형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메르소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때로는 무심하게 진술하며 변호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사실, 장례식 다음 날 마리와 데이트를 했다는 사실 등을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솔직함은 사회의 일반적인 기대와 어긋나면서
그의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 과정은 메르소의 살인사건 자체보다는 그의 성격과 도덕성에 대한 심판으로 변질됩니다. 검사는 메르소의 과거 행적, 즉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낸 일, 장례식에서의 무관심한 태도, 살인 직후의 행동 등을 제시하며 그를 인간적인 감정이 결여된 악한으로 몰아세웁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양로원장, 어머니의 친구들, 마리, 레몽 등 주변 인물들 증언 역시 메르소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어머니의 장례식에서의 메르소의 행동에 대한 증언은 그의 냉담함을 부각하며 배심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결정적인 순간, 검사는 메르소의 살인 행위를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느끼지 못한 페류나가 저지른 계획적인 범죄라고 주장하며 사형을 구형합니다. 메르소는 이러한 사회의 비난과 자신의 내면 세계 사이의 괴리를 느끼며 부조리함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회의 해석이 얼마나 왜곡되고 부당한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최후 진술에서 메르소는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것은 햇빛 때문이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의 진술은 사회의 논리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결국 배심원은 메르소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 선고 후 메르소는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절망감에 시달리지만 점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죽음의 필연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감옥을 찾아온 신부와 종교적인 문제로 격렬하게 논쟁합니다. 신부는 메르소에게 신에게 귀의하고 죄를 뉘우치라고 간청하지만 메르소는 내세에 대한 믿음이나 종교적인 위안을 거부하며 자신의 육체적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삶의 무의미함과 부조리함을 깨닫고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역설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부조리했지만 그 부조리함 속에서 나름의 행복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메르소는 자신이 처형당하는 날, 분노한 군중들이 자신에게 증오의 함성을 쏟아내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가 그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지만 마지막 순간에라도 강렬한 감정적인 교류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심리를 드러냅니다. 그는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왔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는 세상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은 메르소라는 특이한 인물을 통해 인간 존재의 부조리함, 사회의 획일적인 가치관과 부조리한 법체계,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소외 문제를 깊이 있게 성찰하는 작품입니다. 메르소의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오랫동안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